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46보입니다.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15번째 과업 세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제연기술 서적을 비교해보다로 해봤습니다. 간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제연설비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별 비난계단 및 부속실 재현이 아직도 혼돈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재 안전 기준의 문제점을 상당히 꼬집어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연설비에 대한 기술 서적들은 그것도 살펴보니까 거기도 구각각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나요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그걸 의문시되는 부분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제연기술 서적 사이에 이상한 부분, 차이 나는 부분 이런 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제39보에서 화재 안전기준에 꿀뚝 효과를 고려하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기준에 면이 이게 제연 공부할 때 꿀뚝 효과가 어떻다 하는 거를 공부했는데 실제 제연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그래서 그러면 기술 서적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재가 겨울에 많이 발생하지요. 그때 그 건축물의 계단실에는 정상 꿀뚝 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층부에는 높은 기압이 이제 그 계단실에 말입니다. 기압이 형성되고 있을 터인데, 거기에 화재가 나서 그 기압이 되기 시작하면은 계단실의 기압은 그 가압하는 만큼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화재 때문에 정지된 상황일 테고, 거주자는 피난을 하기 위해 계단실로 진입해야 되는데 고층에 있는 부분들이 과연 거기가 100파스칼이 훨씬 넘어갈 계단실이 될 텐데 한 3, 40층만 되면은 거리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지난 제39보에서 10년 전에 꿀뚝 효과를 이렇게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논문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보니 크게 만족스러운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연 설계에서 꿀뚝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소방기술 책, 설계 시공하는 거는 성안당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연공학 하는 거는 동아기술에서 만든 제연공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연기제어공학 하는 거는 한국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출판한 것인데, 좀 설계시공은 역사가 있고 연기제어공학도 상당히 역사가 좀 길지요. 출판한 지가 좀 오래되는 것인데, 설계시공은 물론 중판을 거듭한 우리나라 이 소방 공부의 소위 성서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만은, 거기서는 이 꿀뚝 효과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는가를 이제 좀 다시 유심히 좀 봐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부속실 단속 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책이 공히 꿀뚝 효과를 고려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막 겨울철이라면은 고층부 과압, 굴뚝효과 과압이 생성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은 물론 기술 수색들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 또한 재연 TAB, 준공 검사 때 하는 TAB에서도 이런 굴뚝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적이죠. 그리고 계단실 단독 재연 또 부속실과 공동 재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단실 재연 부분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이제 세 책을 살펴보았는데, 설계 시공은 거의 다루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연기 제어 공학은 제법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뚝 효과는 생각하지 않은 예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재연공학에서는 굴뚝 효과를 고려하는 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먼저 예제를 두 개를 다루는데요. 먼저 예제는 단순 계단실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단순 계단실은 출입문 개방이 없이 계단실이 정지 상태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단순 계단실, 그러니까 출입문,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피난층이나 옥상이나 옥상층에서 이게 피난을 위해서 출입문,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것도 고려가 없고, 또 저기 각 거실에서 계단실로 나갈 때에 출입문이 열릴 때 이런 것도 고려가 없이 이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층수는 20층, 그래서 높이는 61m, 외기 온도 마이너스 10도씨, 그 다음에 계단실 온도 플러스 21도씨, 그리고 델타 P 막시멈 하는 거는 이제 한계차압이라 해서 이게 100파스칼로 이제 해놨다, 설계한다. 100파스칼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좀 상당히 여기는 미국 그 책에서 인용해 온 문제 같아요. 이건 110N입니다만 거기는 130N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파스칼로 이제 해도 되죠. 미국 기준 같으면은. 그리고 최소 이제 차압은 12.4파스칼,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계단실 압력이 12.4파스칼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으로 설계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두 개의 계단실이 있다. 그러니까 피난 계단이 두 군데 있다 이거죠. 이쪽 저쪽.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계단실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서 대칭성 개념, 그러니까 건물을 반 나눠서 이쪽 반은 이쪽 계단실, 반은 저쪽 계단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유동 면적 ABO는, B는 여기 거실의 뜻이고 O는 아웃사이드, 외부라는 뜻의 첨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절반으로, 대칭성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외부 누설 면적 ABO는 0.236으로 계산되어서 그 반을 236의 반은 0.118이죠. 요거는 미스타자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계산실 시스템을 설계하라. 그런데 단 출입문이 열릴 때 기압이 떨어지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래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푼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한계 높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이런 외기온도, 내기온도 여기 일대의 계단실은 100파스칼 그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67m 정도까지밖에 허용이 안 된다. 계단실 총 높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계 높이라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고, 이런 한계 높이 이런 개념은 이게 두 책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 분의 1 하는 요거는 B 하는 거 있죠. 제가 표현하기는 델타 감마라고 했던 부분이 1.39이다.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건데 뉴턴 퍼 제곱미터 다시 퍼 미터 이래서 이렇게 또 환산이 되죠. 그래서 층고 1m당 1.39파스칼씩 이게 차압이 그런 계단실 압력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의 요 B를 계산을 해놨고, 델타 감마를 계산해 두었고, 그런데 저기 델타 P SO 바텀 SO B입니다. 이게 그 12.4로 최저 계단실의 최저 차압을 최저 압력이죠. 그걸 12.4로 설정해서 1.39 파스칼 퍼 메타를 계산을 해보면 최고층 최상부 압력차는 92 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파스칼이 안 되지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밀도 1.2를 쓰는데 계단실에서 건물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유량은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는 공식이 요 7.1 요 공식입니다. 7.11a 하는 것인데, 그래서 QSO, SB죠, 요게. 그거는 이런 공식으로 하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는, 풀이를 생략할게요. 이거는 하여간, 평균 차압 개념의 이 공식이고, 요 부분이요. 그래서, 계수, 유동 계수에다가 루터 로분의 층수 N, 그 다음에 각 층의 유효동 면적, 요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식을 풀면은, 이 단순 계단실에는 3.6 루베 퍼 세크 하는, 풍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여기에다가 안정계수 1.5를 곱해주면 된다. 풀이가 이상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3.6 곱하기 1.5를 해줘서 그러면 5.4 세제곱미터 퍼 세크의 풍량으로 급기하면 되겠다. 설계유량은 이렇게 계산된다 하는 결론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연풍속 내는 급기량, 우리말로 보충량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 단지 그게 문이 다 닫혀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계산을 보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계단실에 이렇게 꿀뚝 효과를 고려한 계산이었다 하는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순 계단실이 아니라 출입문들의 개방을 고려하는 예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계단실에 대해서는 정풍량 급기를 하고, 이 정풍량 급기를 할 때에 급기가 그러니까 과하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피난층 출입문이 이제 자동으로 열리도록 이제 연동을 시켜 놔서 그래서 그거를 소비를 하고, 물론 출입할 때도 소비가 되겠죠.
그런데 건물은 10층인데 8개의 출입문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실 쪽을 향하는 출입문들이 개방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계단실 가압 시스템을 개선하시오. 근데 여기는 뭐 8개를 연다고 그래서 8개 부분에서 방향 풍속을 뭐 0.5mm로 0.7m냐 0.5m의 풍속이 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연공학 이 책은 이제 특징이 우리나라의 화재 안전 기준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외국의 서적을 참고해서 학술적인 얘기만 하고자 노력한 책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미국 쪽 같은 데서 인용해 온 예제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층에 ABO다 하면 이제 거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면적, 그 다음에 계단실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데의 면적, 그리고 계단실 개방했을 때는 그 개방된 면적 0.975평방미터, 뭐 이게 아주 반밖에 안 열린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 수치 같죠. 보통 한 거의 2평방미터가 나오는데 0.975 1평방미터 수준으로 이렇게 정하고, 외기 온도 마이너스 10도 C, 그 다음에 계단실 온도 21도 C 하는 거는 앞에 문제와 똑같고, 그 다음에 델타 P 막시멈 100파스칼 하는 것 똑같고, 12.4파스칼 최저 계단실 압력은 12.4다 이런 조건으로 해놨죠. 그래서 온도 계수는 앞 문제와 동일하게 1.39 파스칼 per 메타.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 계단실은 모든 높이에서 적절하게 가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건물의 계단실 출입문 하부 바닥 압력 차는 출입문이 닫힐 때 12.4 파스칼로 하였다. 대칭성을 적용하면 건물의 임의의 수만큼 있는 계단실에 대해서도 이 해석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의 계단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제 양가에 있고 가운데 있고 뭐 이러면 3개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럴 때 이거를 같이 적용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걸로 해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들어갔는데, 10개 층 중에서 2개 층은 닫혔고 8개 층은 이제 그 실문이 열렸다, 뭐 이런 가정을 앞에 뒀죠. 그래서 2개 층 닫힌 출입문 구간이다 하는 걸로 해서 10개 층 중에서 1, 2층이 그것을 이제 가장 불리한 게 1, 2층을 잡았더라고요. N 2개 층, 그래서 Y 바닥에서 높이죠. 계단실 바닥에서 높이, 그거를 2개 층 높이 6.1m로 해서 델타 P 바탕은 12.4 파스칼,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요 2개 층에서 2층 윗부분에는 어떻게 되느냐, 6m 되는 부분이죠. 그 6.1m 되는 부분은 20.4 파스칼이다, 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익하는 거는 뭐 유동계수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유량계수의 개념인데, 이것이 평균차압에 활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바닥기압, 요거는 6.1m 되는 기압, 그럴 때 요거를 평균을 이렇게 내면은, 이거는 산술 평균이 아니고, 좀 이게 2차원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의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평균치 압력을 계산해서 적용하면은 이게 전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걸로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동계수, 우리 유량계수라고 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총 필요한 이제 극기량은 하는 것인데, G 우리가 보통 쓰는 C 이거하고 뭐 같이 생각하면 되고, 충수 또 그다음에 한 층의 유효동 면적, 그래서 이 닫힌 이계층에 대해서는 0.2 세제곱미터 per sec의 풍량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열린 출입문 구간 하는 거는 위에 3, 4, 5, 6, 7, 8, 9, 10 하는 8개 층에 대해서 층수는 8개요. 그래서 제일 낮은 부분은 y = 6.1m일 때의 델타 P 압력과 최고 위층 30.5m, 이게는 10층 건물이니까 30.5일 때의 델타 P, T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제일 아래는 20.4m, 그리고 뭐가 좀 희미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여기 있네요. 그리고 3층 바닥은 21.7파스칼, 그리고 10층 천장 부분은 55.5파스칼이 이제 계단실의 압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G 아까처럼 유동계수를 구해서 유동계수를 구하는 것이 요게 21.7, 55.5 하는 것이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유동계수 구하고 나서 거기 한 층당에 문이 개방됐죠. 거기서의 이제 유효동 면적을 구해보면 0.117이다. 그래서 8개 층에 대해서 필요한 풍량을 계산했더니 4.9 세제곱미터 per sec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또 뭐가 있느냐, 외부 계단실 출입문,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옥상이 아니고 여기는 피난층 1층의 계단 출입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높이가 바닥에서 1.5m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군요. 거기에서 밀도가 1.2짜리 공기가 열린 그 출입문을 통해서 통과할 유량은, 그래서 이게 1.5m 높이 차압은 15.4로 계산해 놓고, 그 문으로 나가는 풍량은 이게 열릴 때 확 다 열린다고 안 보고, 뭐 반만 0.975로 열린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 저기 논문 쓸 때도 이렇게 제가 이 정도로 막 계산했던 것 같으네요. 제가 추측했던 내용하고 여기도 아주 비슷하게 나와서 내 것도 좀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그 출입문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로분의 2p 하는 부분입니다. 루트 로분의 2p 요 부위고, 여기 V 부분이고, 유량 계수이고, 요 면적이죠. CAV, 여기 V죠. 그런 걸로 해서 3.2 세제곱미터 per sec 이거를 감안해서 이 세 개를 더해서 여기에 극기해야 될 풍량은 8.26이다. 여기서 익세스를 좀 뭐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은 여기 15%의 뭐 익세스를 두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한 10, 우리 같으면 10세제곱미터 정도의 송풍기 풍량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 대한 이제 계산이었는데, 위 예제 풀이 내용은 이거 살펴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논문 썼던 그것과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뭐 열린 그
그 거실로 방향 풍속을 내는 그런 이제 계산은 없는 거가 이제 특징이군요. 여기는 유익공기 배출하고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본 책에서의 내용은 뭡니까? 정풍량 급기야 외부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계단실 이거 계산 방법이 이 캐나다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읽은 기억이 나는군요. 하여간 캐나다에서는 뭐 재현 설계를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책을 읽어본 바는 그런 내용인데 더 상세한 설명은 뭐 자세히 저도 뭐 꼼꼼하게 읽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근데 하여간 이거는 재현공학에 있는 내용은 좀 저쪽에 두 다른 책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꿀떡 효과도 고려했고, 그 다음에 이게 피난층의 출입문이 열리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한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으로 전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책에 그 여름철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하는 것도 이 계산 예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봐도 하여튼 이거 그 여름철로 봐도 역풍량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또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거는 피난층에서 옥외로 나가는 출입문의 개방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또 옥상층에서 옥상 출입문, 왜입니까? 옥상 뭐 헬기장이 있거나 아니면 옥상 피난, 옥상으로 피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열리죠. 그죠? 그런 거 여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하여간 그것들이 하여튼 여기서는 피난층 옥에 나가는 것을 고려를 했다 하는 특징이 있다. 그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즉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개방에 대한 재현 계산도 반드시 우리도 반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설계 시공책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뭐 찾을 수가 없었고, 연기제공에는 이렇게 피난층 문이 개방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 즉 이게 피난층 출입문이 확 열렸다는 가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단실이 거의 대기압 수준으로 내려간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부속실에 급기되는 공기가 화재실로 한 반은 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래층이 피난층이 확 4평방미에다가 개봉되어 있는데 이 화재실에 불이 났다 이거죠. 거기서 이것이 양쪽 문이 거실 쪽 문, 계단실 쪽 문이 열렸는데 여기서 급기된 파에서 급기된 바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건 대기압, 여도 대기압, 여도 대기압이니까 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사이좋게 갈라져서 갈 걸로 계산하는 과정을 한 풀이를 우리 연기제공학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재실이라는 거는 아주 여기가 아궁이에 불 때는 것처럼 여기 꿀뚝이 있어서 연기 배출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은 여기 뭐 진공도 걸릴 수 있죠. 바람 잘 빨리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가 배출이 linki 배출이 잘 안 되고 하면 여기 화재실의 기압이 대기압보다가 상당히 이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10파스칼 뭐 심지어는 20파스칼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상상을 하는데, 하여튼 10파스칼 정도는 고려해서 이것이 이리로 푹 뿜어서 막 계단실로 팡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데, 이래 대기 기방에서 계단실 압이 이 상태로 쑥 빠지는 걸 가정하는 거를 이런 가정을 하면서 재연 용량, 송풍기 용량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불안하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이거가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0보에서 얘기했던 자연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가 양쪽 기압이 이제 같으면, 화재실과 피난로가 있으면은 기압이 같으면은 아래로는 이제 피난로 공기가 들어가고, 화재실 거는 이제 중성면 위로는 이렇게 피난로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밀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5부분만큼 여기가 압이 올라가면은 요 선까지 가면 이게 차연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 차연 조건 가면은 이때의 이 하층부 제일 하부의 기압이 차압이 얼마냐 하는 거와 그때에 여기에 필요한 풍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차연 조건의 두 개를 차연 조건이라고 해서 예제도 다루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재연공학이라는 책에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기에 설계시공과 연기제공학에서는 이 차연 조건 하는 용어가 하여튼 뭐 한참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그 책이 좀 오래전에 쓰여지기도 했고 해서 아직 그 개념을 우리 두 저자께서는 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피난 초기에는 연기층이 이렇게 낮게 내려와서 이렇게 차압이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0.5m 세크 이런 속도가 나는 풍속이 나는 정도가 필요하고, 이제 다 내려왔다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 한 2.5m 평균 2.5m per sec의 이게 풍속이 필요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건 소방대가 왔을 때는 이 상태일 때니까 2.5m per sec의 풍속으로 떠밀어주는 정도의 압력 12.5파스칼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피난을 위한 화재 초기 상황에서는 1, 2파스칼만 돼도 이렇게 그 풍속은 0.5m 세크의 속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여기가 계단실 부속실이 대기압 상태로 떨어지는 거를 경계해야죠. 그 차압하는 거는, 차압이라 하는 거는 화재실과 요 피난로 사이의 차압이지 대기와의 차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실은 대기압 이상으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연 시설이, 거실 배연 시설이 아주 원활한 시기는 잘 없을 걸로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연 조건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거실 재연이 아주 원활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화재실은 압력이 팽창도 있고 그래서 기압이 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압력은 항상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절대로 대기압 상태로 내려오지 않도록 뭔가 충분한 계단실 재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좀 해보고,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피난층에서 부속실 없이 외5개로 나가는 출입문이 개방되는 때에 계단실의 압력이 0이 될 것이고, 이때 화재실에 붙은 부속실 양측 출입문이 개방되면 부속실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해볼 때에 우리 연기제공학에서는 이게 사이좋게 반반 갈라져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서 설계를 했더라 하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하여간 그래서 계단실의 압력은 12파스칼 이상은 유지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예제를 참고를 하고 제 또 상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이론을 펼치고 있는 기술서적 상태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 재현 기술의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즉 재현 아직 더 토론하고 발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